1년 전 현대차를 매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는 실적과 주주환원이 좋고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장성이 열려있는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도 손에 꼽힌다. 현대차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둘 다 노릴 수 있는 두 배당 투자 종목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개월 전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주주 환원, 안전 마진, 성장 동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종목은 국내 시장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했고 기다릴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니 매도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전 11월 2일 현대차의 주가는 2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코스피 다음 랠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고 29만 원까지의 상승은 관세 이슈 종결에 따른 결과일 뿐 현대차는 여전히 저렴하다고 여러 근거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7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피지컬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트리거가 CES를 통해 현실화되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53만 원까지 올라왔고 시총 108조 기업이 되었습니다. 주주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이 파티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일 연속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노조의 AI 반대, 트럼프의 관세 발언,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 아직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라도 매수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거고 기존 주주분들은 이제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현대차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주식을 어떻게 할지까지 솔직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입니다.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지금 이 가격이 저평가인지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 고평가 구간에 들어온 것인지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PER을 보면 도요타의 PER은 11, 포드도 11, 벤츠 9, 폭스바겐은 7.6입니다. 현대차는 13입니다. 이전 현대차 영상에서 PER이 6이었는데 2배가 넘게 올랐고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PBR도 보겠습니다. 도요타는 1.2, 포드는 1.1, 폭스바겐은 0.3, 현대차는 1.2입니다. PBR 역시 레거시 자동차 기업의 대표격인 도요타와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리하자면 현대차의 밸류는 정상권을 넘어섰으며 단순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장 전체를 짚고 가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PER은 과거 13에서 14 수준에서 최근에는 18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비교해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S&P 500의 PER은 31배입니다. 즉 국내 증시는 분명히 올라왔지만 여전히 디스카운트는 남아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아도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제 현대차 주가를 보겠습니다. 3개월 전 영상에서 저는 30만 원까지의 상승은 관세 이슈 해소로 인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점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해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CES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시연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예전부터 존재했는데 왜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공장에 아틀라스를 배치하고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 소식까지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얼마나 생산할지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현대차의 주가는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1월 6일 주가 30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으로 무려 4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가 원래 기대했던 흐름은 이런 순서입니다. 관세 이슈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저평가 구간 탈출, 보스턴 다이내믹스 트리거. 그러나 주가 상승 시기를 보면 현대차는 관세 이슈 해소로 인한 1차 상승 약 25% 이후에 저평가 구간을 탈출하는 시간 없이 단순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가치 재평가로만 무려 60%가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현대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합쳐서 56%, 현대글로비스가 11%, 정의선 회장이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단독 지분으로만 보면 28% 수준입니다. 증권사별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를 분석한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IM증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를 20조에서 30조로 예상하고 있고 최대 50조라고 가정해도 현대차의 지분 가치는 14조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는 2028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31조에서 62조 원,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8조에서 17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예상 매출 기준입니다. 다른 리포트를 봐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실제 현대차가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는 후하게 쳐줬을 때 약 20조 원인데 아틀라스 시연 이후 시총이 48조 원이 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피지컬 AI가 주가에 다소 과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로봇 트리거가 발동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적으로 인한 랠리가 아니라 로봇으로 인한 재평가라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코스피를 견인하는 대표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상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연일 최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약 4배 수준인 17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작년 대비 3배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기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다릅니다. 2026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4조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인 반면에 주가는 2024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점진적인 저평가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이 아닌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로 인한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내 로봇 기업들의 과도한 상승 랠리를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아직 적자인 기업들까지 로봇이라는 이름만 묻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 국내 로봇츠 몇 개만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14조, PER 6,900배, 영업이익 40억입니다. 로보티즈는 코스닥 17위입니다. 시가총액 약 5조, PER은 1130, 영업이익은 18억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7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00억 원입니다. 휴림로봇은 시가총액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50억입니다. 예시는 4개만 들었지만 피지컬 AI 관련 종목 대부분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은 앞으로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매출 증대든 비용 절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PER이 1000배를 넘어가고 5000배를 넘어가고 아직 흑자 전환조차 못하고 있음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예상한 대로 현대차가 1월 6일 이후 완성차 업체로서의 저평가 해소 과정 없이 로봇 테마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면 그 상승은 다소 과한 수준이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식었을 때 주가 하락폭 역시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피지컬 AI 관련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대차 보유 물량 중 약 60%를 매도했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약 80%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목표 수익률 구간입니다. 나머지 40%는 매도 없이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한 나머지 수량입니다. 제가 현대차를 전부 정리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현대차의 주주 환원은 여전히 좋고 연구개발 투자는 이어지고 있고 회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는 14개월 동안 현대차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올해 함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도 투자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현대차는 말로만 글로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과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도 좋았습니다. 북미 사업과 글로벌 현장 경험이 풍부한 무니오스 사장을 CEO로 앉히며 미국 중심의 생산 판매 전략을 세웠고 테슬라 로봇 파일럿 개발 초기 멤버이자 엔비디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총괄했던 박민우 박사를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 겸 보리뚜닷 CEO로 영입했습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을 실제 제품과 양산으로 연결해본 실전형 인재를 전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건 현대차가 여전히 자동차 회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로보틱스를 직접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연봉과 복지도 여전히 국내 기업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현대차를 매수했던 이유 중 시가 배당률을 제외하고는 사라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매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매도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주가 상승 랠리에서 오는 포모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당을 받으면서 현대차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는지 주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현기차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배당 투자 두 배당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